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부터 비틀림 설계를 비틀림이라고 고려해야 됩니까? 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단면인 경우에 그냥 모멘트에 대한 설계를 하고 전단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러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작용하고 있는 비틀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순간 어느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내가 나의 설계에 비틀림이라는 거를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대우 중요한 거지. 그 기준이 있어야 꿀이다. 와, 비틀림 안 해도 된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비틀림에 대한 값이 이 값보다 커. 그럼 운이 없는 거지. 비틀림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을 뭘로 내리느냐는 거야. 내가 나의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1학기 때 배웠던 휨 설계나 전단 설계만 해도 끝내면 되는 건지 아니 비틀림이 살짝 작용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내가 비틀림 설계를 따로 해야 돼? 안 해도 돼? 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판단을 내려주는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비틀림을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로어 리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밋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 코드는 우리가 개정된 코드 이전에도 있던 그 값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어떻게? 크래킹, 균열을 발생시키는 비틀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짱했던 애를 비틀림을 작용하면 얘가 이제 균열이 발생하려고 하잖아. 우린 여러분 어렴풋 기억을 떠올리면 적합 비틀림의 경우에는 작용하고 있는 최대 비틀림을 그렇게 균열을 발생시키는 비틀림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왜? 실제 비틀림은 그거보다 훨씬 크지만 그 안에서 각 부재 간의 응력의 재분배가 적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큰 비틀림이 작용해도 적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응력이라든지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분배가 막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비틀림을 발생시키는 크래킹 토션, 즉 순수 비틀림에서 크래킹 토르크를 발생시키는 그 비틀림 값의 4분의 1을 기준으로 해. 이게 여기 부재잖아. 내가 여기에 비틀림을 이렇게 가해. 비틀림을 가하면 병 딸 때 어떻게 해? 내가 어느 순간에 딸깍 하는 그 순간을 넘어가기 전에 딸깍하는 순간을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힌지가 생긴 거잖아. 더 이상 뚜껑은 저항을 못하지. 그런데 처음에 딸깍하는 순간까지 힘이 없는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그걸 절대 못 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딸깍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 비틀림을 딱 주는데 어느 순간에 비틀림이 딱 어느 크기의 비틀림이 작용하게 되면 여기 처음으로 대각선 방향의 비틀림 균열이 쫙 생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때의 비틀림 균열을 처음으로 발생시키는 그 비틀림 값, 그거를 크래킹, 처음에 크래킹을 발생시키는 토르크라고 하면 그 값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의 4분의 1, 25잖아. 25 정도의 비틀림이 25보다 4분의 1, 25 이상의 비틀림이 작용하게 되면 설계의 비틀림을 고려하세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4분의 1. 그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비틀림 하중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비틀림을 고려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순수 비틀림을 받았을 때에 작용하고 있는 비틀림에 의한 주응력은 주인장응력 시그마1은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단응력과 그 크기가 같다. 타워는 EA0 T분의 T 이 공식 조금 전에 내가 물어봤었던 공식 이제 기억하죠? 얘가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인장응력과 그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요것을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재료역학이 비틀림의 기본인데 분명히 배웠습니다만 잊어먹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타워 EA0 T분의 T가 요게 시그마 1과 같다라고 하는 거 저게 어디서 왔지? 궁금하면 재료학 책을 잠깐만 찾으면 딱 5초 걸려. 5초 딱 걸리는데 그때 한번 딱 찾으면 15년 머리에 남는 거지. 주인장응력 시그마 1은 타워가 되고 타워는 이미 EA0 T분의 T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한 10번 이상 반복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머릿속에 지금 살짝 들어왔을 거야. 그죠?
괜찮아. 잊어먹을 때 또 잊어먹어도 괜찮아. 요 값에서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A0, T 이런 값을 정의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국 코드는 요거 예전부터 써왔던 요 공식은 갖고 있었는데 T에 대한 정의, A0에 대한 정의가 지금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카나다 코드나 유럽 코드는 이미 이 틴월드 튜브와 스페이스 트러스 어넬러지를 30년 전부터 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유럽 코드나 카나다 코드에서는 요 A0나 T에 대한 정의를 30년 전부터 써왔고 미국은 지금 이미 바꾸려고 하는 그 단계인데 미국이 옛날부터 써왔던 이 식을 갖다 쓰는데 이 A0T에 대한 똑바른 정의에 대한 백데이터 이런 것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현 상태에서는 이 A0T를 정의하기 위해서 유럽 코드 또는 카나다 코드를 우린 지금 잠깐 갖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 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써요. 그죠? 왜?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유럽의 CB 코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T 요거를 PCP의 ACP. 여러분 지금 아까는 AOH, AO 이런 게 나왔었지. PH가 나왔었지. 이번엔 PCP가 나왔어요. 이게 디테일이야. 아까 AOH가 있었고 AO가 있어갖고 AO는 0.85 AOH였고 전체의 P, 이 페리메타는 PH였는데 여기엔 P, CP, P, CP라고 안에 첨자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해. 헷갈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허벅지 한번 딱 꼬집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틀을 조금씩 바꾸는 거지. CP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AOH, APH 이런 것들은 바깥에 있는 횡방향의 폐압 스터럽을 중심선을 따라서 움직였던 거고 그러면 횡방 철근의 사이즈라든지 뭐에 따라서 이 계산이 막 다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CP는 그냥 콘크리트 섹션의 단면을 기준으로 우리 하자. 둘레도 콘크리트 단면을 둘레로 하고 면적도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훨씬 편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CP에서 PCP는 콘크리트의 섹션, 중간에 있는 폐압 스터럽의 그 철근을 중심으로 한 섹션이 아니라 이제 콘크리트 전체의 섹션, 그래서 PCP가 되고 ACP는 그 페리메타에 의해서 콘크리트 단면에 둘러싸여 있는 전체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 값을 갖다 쓰게 되고 요거는 유로 코드에서 갖다 쓰고 그지? 일관성이 없어. 그 다음엔 그렇게 해서 쓰는 값이 이 균열이 발생되기 직전에는 약 0.75 ACP, PCP가 되더라라고 하는 카나다의 코드를 갖다가 그때 튜브의 센터라인에 의해서 내포되는 그 단면적은 3분의 2 ACP가 되더라라고 하는 요 카나다 코드에 대한 식을 그대로 여기 있는 걸 몽창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1은 타워는 ACP의 제곱분의 T, PCP가 돼서 20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수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 싶었는데 미국은 아직 지금 바꿔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식을 30년 전부터 써왔던 유럽과 카나다 코드 값을 갖다가 이렇게 20식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시그마1을 우리가 실험체, 즉 콘크리트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인장 응력의 값, 그 공식, 우리 걸로 바꾸면 뭐 예를 들면 0.33 또는 0.63 그런 값, 그 값을 시그마1 대신에 0.63인데 우리나라 단위로는 지금 현재 우리는 미국에 있는 단위로 논문을 읽고 있으니까 그 값이 4 루트 FC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4 루트 F10을 집어넣고 T를 크래킹 라고 하는 아래첨자 TCR로 끌어내서 21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21식 오케이? 21식에서 이게 뭐야? 균열을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값이잖아. 그런데 아까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하는 거는 균열을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값이 얘의 균열 모멘트 값보다 4분의 1보다 크면 우리는 비틀림 설계를 고려하라 그랬지. 얘 4분의 1이면 얘를 4로 나누면 얘 앞에 있는 4가 없어지네. 그래서 우리 작용하고 있는 비틀림 모멘트가 요 TCR의 4분의 1보다
초과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설계의 비틀림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22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22식 오케이? 나누기 4한 거니까. 4분의 1보다 크면 비틀림 고려하기로 우리 했잖아. 여기 23식은 PSC에 대한 거니까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22식 오케이? 22식 이해했어요? 21식을 4분의 1로 나눈 거잖아. 4로. 그러면 이제 비틀림을 발생시키는 비틀림 모멘트 값보다 4분의 1보다 큰 비틀림이 작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계할 때 비틀림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PSC 구조물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형태만 조금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에서 다뤘습니다.